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평화공감 온에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민주화와 지역사회 평화운동에 헌신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협의회 부의장 최윤 부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이 강원대학교 축제 기간이긴 한데 예. 부의장님께서는 이제 강원대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예. 또 오랜만에 축제 기간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축제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학생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위를 모의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노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긴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같이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유롭고 그래서 부럽습니다. 부의장님이 이제 7, 8학번이시죠? 예, 예. 7, 8학번이시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물론 그 앞에 12.12 사태도 있었고, 그것을 겪었을 때 대학생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저는 그런 학생 운동을 하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부만 하고 싶고 또 이제 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 나라의 걱정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어진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9년도에는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됐었고, 네. 또 80년도에 이제 5.18 그걸 해서 2번 구속됐고, 학교를 2번 재적도 하고 아직 졸업 못한 상태입니다. 그 제적 당하신 거는 몰랐습니다. 아니, 졸업을 언제 하실 겁니까? 나중에 이제 뭐 제가 70 넘으면. 네,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사모님은 언제쯤 만나셨어요? 이제 와이프는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만났고, 네. 강원대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직 생활 해가지고 생활 문제를 많이 해결해줘서 고맙죠. 네. 좋습니다. 뭐 이제 가볍게 강원대학교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 궁금해져서 여쭤봤고요. 오랫동안 강원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한 2년 동안 강원 특별자치도에 뭐 그때는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강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갑작스럽게 조금은 통과가 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강원도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이 행정과 정책을 필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민들이나 이 강원도가 보다 창조적이고 이 앞으로의 그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이 정책들을 만들어내야만이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어졌다고 자동으로 지역이 발전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평화특별자치도를 많이 요청하셨잖아요. 평화특별자치도를 요청하시면서 그 중에 아주 또 핵심적인 부분은 남북강원도의 교류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쯤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작년이죠.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뭐 협의회 운동을 이제 조직하시고 크게 행사도 하셨었는데 그 행사를 조직했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물론 평화특별자치도는 아니지만 특별자치도에는 어떻게 녹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제 접경 지역의 남북 협력은 어쨌든 이 특별자치도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한다면 보다 좀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그런 운동을 하게 된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노이 그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도 꽉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막힌 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유엔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인적 교류와 이 관광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관광을 통해서 이 막힌 남북 관계를 풀자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원도 특히 이제 고성 주민 비롯한 그 이 동해안 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이제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강원도에서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전국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하고 또 이제 관광 신청도 받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고성에서 전국의 평화 운동하는 대표자들을 전부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제가동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추진하게 됐고, 그게 이제 이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관광을 위한 이 북한과의 접촉 이런 것들을 허가해주고 이랬는데, 북에서도 이제 뭐 좀 반응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딱 중단돼서 그게 아쉽죠. 저도 뭐 간혹 그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뭐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세미나나 컨퍼런스 가서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정부가 5.24 조치에 의해서 중단돼 있는 거라 상당히 좀 정부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북측과 관련해서.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보면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접경 지역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하시거든요. 주민들 사이에는. 예를 들면 강원도 남부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었나요? 물론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의 직접적인 혜택은 이제 그 고성 지역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다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서 이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길이 풀려야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에서의 교류 협력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도 혜택 받는데,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관광을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우리가 관광 신청을 받을 때 경남, 뭐 전남, 전국에서 다 신청이 왔었어요. 제주도에서도 가겠다고 왔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그 부의장님이 활동이 결과를 얻어서 신청을 받는다면 못 가본 사람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못 가봤거든요. 아. 예, 제가 유학 간 사이에 중단이 돼서 귀국했더니 이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시민단체 차원에서 운동도 많이 하셨지만,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지난 한 4년 동안 하고 3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2기 연속.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관된 활동들을 하셨겠는데, 시민단체로서 입장에서 활동가로 할 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자격으로 할 때 뭐 좀 뭐 달라지거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아마 한 1기 두 번째 기수에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평화운동이나 이제 통일운동이 이념운동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 소수의 이 운동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과의 그 공감 속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평화를 외치거나 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이제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민주평통을 맡으면서 이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하여튼 유지들의 그 어떤 교류의 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부의장을 맡자마자 이런 것들을 좀 환골탈퇴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기도 하지만 이 평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 시민운동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구별 없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 주제가 두 가지 주제라 뭐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난 정부에서는 예. 평화 경제, 평화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이제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뭐 평화, 뭐 민주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들이 상당히 저기 뭐라 그럴까요? 축소되거나 위축되거나 뭐 그런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들이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나 이런 냉전 논리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정치적 그 자기 기반으로 많이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희석화돼 가지고 이제 별로 쓸모없는 이 상황인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제 통일과 평화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평화특별자치도 그랬고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특별자치도라는데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경제특별자치도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찬성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는 모든 지역에서 다 중요한 건데 강원도만 경제특별자치도 그러면 어느 지역의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거 하자 이렇게 됐던데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고유의 이 그런 특성인 분단으로 비롯된 이 피해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 경제 이것이 이제 그 핵심인데 이걸 이제 굳이 분리를 하는 게 좀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평화자치도 추진을 할 때도 그 강원도에 있어서의 평화는 경제다, 생존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똑같은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일부러 분리한다라고 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제 강원도가 이 특별자치도 해갖고 이제 내용들을 담아 나가잖아요. 평화 문제를 담지 않으면은 어쨌든 이 우리가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건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념적으로 평화 그거 좀 이상해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평화가 우리 삶의 한순간이라도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평화운동, 평화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성수를 위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 두 가지라 이제 또 최윤 부의장님이 그 분야에 또 활동을 해오셔서 그 말씀을 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부의장님이 그 지금 현재 강원민주재단이죠. 예. 강원민주재단에 뭐 출범할 때부터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다 지금 이사장을 맡고 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지만 강원민주재단이 뭐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현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민주재단은 이제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사실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민주화 운동 단체 결성이 좀 늦은 편인데, 대신 이제 우리가 또 장점이었던 거는 이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그런 단체를 구성하면서 있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직을 할 때는 하향식으로 한 게 아니라 상향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그 강원도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각 부분의 각 세대의 대표들을 제안자로 구성을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재단이 그 학번으로 보면은 이 60년대 후반 학번부터 90년대 초반 학번까지 구성이 돼 있고, 강원도에 이제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 속초, 태백 다 돼 있고, 농민, 그다음에 노동운동, 거기에다가 강원도 출신으로 외지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까지 포괄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돼서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일단 강원도의 민주화 운동사. 그래서 지금 60명 이상의 그 어떤 녹화 인터뷰, 그다음에 20팀 이상의 그 집담회,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올해 연말에 이제 운동사가 3년 동안 작업해 갖고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1년 동안에 대표 그 저술가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3년 동안 작업을 하고 또 이 각 당사자들 공람회를 2번씩 해 갖고선 빠진 거나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쳐 갖고 이제 발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과는 80년도에 그 기무사 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연행돼 갖고선 온갖 고문을 받았던 데예요. 거기에 일부의 터를 그 당시에 그런 이 만행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극복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민주평화공원을 거기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광주 다음에 2번째로 그걸 이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그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쨌든 이제 발생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또 다른 역사를 읽어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민주평화광장, 공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기억의 의미로서 이 80년도 당시에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그 교육의 장소이고 또 놀이의 장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되게 그게 위협을 받을 때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보장될 때는 그걸 또 귀찮아하거나 아무 별로 의미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가 그동안의 이제 민주주의에 따르면은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어떤 젠더 문제도 있고 평화 문제도 있고 또 이 기후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돼야만이 이 민주주의가 진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구나. 이걸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뭐 87년의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한때는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통해서 쟁취를 하면 그냥 우리 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했듯이, 생활 속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퇴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숙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예. 강원민주재단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사전 질문 없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강원도의 민주주의의 문제 있잖아요. 민주주의 안에 뭐 인권의 문제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잊혀진 목소리들 중에 하나는 저는 뭐 항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복의 이야기, 광부들과 지역사회 이야기들. 그다음에 북송됐던 어부들, 북송됐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제 어부들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조명을 못 받고 있거든요. 뭐 광주나 뭐 다른 지역의 것들은 또 조명을 받지만 강원도의 그런 어떤 반인권적인 문제들 또 인권과 인권의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침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강원민주화재단에서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평화도 이제 로컬 평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주의도 이 로컬 민주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알려지지를 않아서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네. 이 사복 이 노동자들의 그 항쟁 문제, 그 다음에 이 납북 귀환 어부 문제 이걸 전부 저희가 이수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원래 지역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강원도에서도 또 이 그 뭐 정선이라는 이제 외진대, 그 다음에 속초 고성이라는 외진대에서 이 이슈를 제기하다 보니까 좀 확산이 좀 덜 돼가지고 저희가 그 사북 항쟁 문제는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사북 그 동지회들하고 공동으로 이 그 포럼도 하고 여기 저 뭐야 발표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속초에 가가지고 납북기한어부에 대한 그 포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도 부르고 뭐 도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슈화도 시키고 그 결과 성과를 토대로 해갖고 강원도에서 조례도 만들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원 추진단.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추진단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주체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그 좀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발굴해서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화재단의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강원 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납북 귀환 어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뭐 기자상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참 이렇게 아직 그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강원민주재단과 함께 또 학계에서도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원대학교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한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이런 참 남들이 말을 할 때는 좀 어려운 길 아니었느냐, 힘들었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참 하고 오시면서 아직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 강원 로컬 평화와 민주화, 뭐 요게 아니더라도 꼭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나 또는 뭐 우리 일반 청중들에게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주화운동가 이제 민주주의 운동을 한 지가 결과적으로 이제 4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1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동안의 역사의 과정에서 이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4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된 힘은 이 어떤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좀 올바른 방향에서 역할을 해보자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된 게 우리가 고생해서
된 거다. 뭐 이런 걸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를 비판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특히 현재 이 우리 젊은 세대가 부딪히고 있는 이제 이 어떤 양극화라든가 취업난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 혼자 노력해 갖고선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대세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가능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그러한 이 대열에서의 들러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자각 이것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이 우리를 부르고 또 그 시대 정신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디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씩 우리가 바라는 바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몸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오늘 그 최이윤 부의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공감 온에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로컬 평화와 민주화를 주제로 최이윤 부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평화공감 온에어는 지역 사회에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갈 것인가 좀 방향을 같이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